안녕하세요. 에스테스의 11월 26일 쟁점. 지금부터는 수소를 땅속에서 캐내서 사용하는 시대인데 이게 지금과는 매우 다른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들도 투자의 기준이 변해야 살아남고 번성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천재적인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그 정석은 망할 곳에서 투자 빨리 회수해서 살아남고 번성할 곳에 투자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펼쳐질 그 멋진 세상에서 신나게 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네브라스카주에서 천연수소 탐사 중인 그 기업 NH2E, 그 내추럴 하이드로젠 에너지, 이 기업의 설립자인 주고닉이라는 사람, 원래 그 유크레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래서 거기서 그 유크레인 대학에서 지질학 박사 받고 미국에서 포스닥을 하다가 말리에 브라케부 그 천연수소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분야에 올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말이 5년 전만 해도 그 천연수소 캐는 그 기업들이 뭐 몇 개 안 됐다는 거죠.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라니까 10개 안 됐다는 건데 23년에 50여 개가 지금 그 파악이 되고 24년에는 아마 수백 개 될 것 같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 전체의 수소 소비량이 연간 한 1억 톤 된다 하고요. 요거 돈으로는 한 1,500억 달러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수소 1kg당 지금 평균 한 1.5달러 한다는 건데 지금은 이 1억 톤의 수소 대략 한 90% 이상을 탄화 수소를 개질, 리폼 한다 그러죠. 리폼, 고온 고압 상황에서 그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수소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이제 많은 그 수소 만들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재료가 현재는 메탄가스, 즉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메탄 1톤 개질하면은 수소 1톤하고 CO2 1톤이 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요. 그레이. 여기서 CO2 1톤을 포집을 해서 해저에 파묻어 버리면 그걸 블루 수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재생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면 그 수소 만들 때 CO2 배출이 안 된다는 점에서 엄청 비쌉니다. 이걸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EU 자료를 보면은 이전에 뭐 몇 번 계속 봤는데 킬로그램당 천연 수소는 한 0.5 유로, 블루 수소는 2.5 유로, 그린 수소는 5 유로 정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시세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천연 수소보다 그린 수소는 10배 비싸고 블루 수소는 5배 비싸다 이런 겁니다. 천연 수소는 킬로그램당 한 50센트에서 1달러 사이에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요. 천연 수소 시장이 2030년까지 한 75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 같다. 뭐 이런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소 시장 1,500억 달러, 그것의 대략 한 절반 정도를 2030년쯤 가면은 천연 수소가 대체할 것 같다. 이런 전망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지질조사국 보고서 내용, 전 세계 천연 수소 매장량이 한 1% 정도만 캐내서 사용한다면은 그러면 전 지구가 해마다 5억 톤씩 20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영상에서 한 번씩 다 봤는 내용인데 이 5억 톤이라는 이 숫자는 2050년 지구 전체 수소 소비량이라고 추정한 그 값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에너지 가격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은 결국 경제 성장의 기폭제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탄소 경제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말이죠. 생명과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것도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탄소를 태웠는데 그 에너지 얻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CO2도 배출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대기 중에 너무 많이 누적이 되어서 기후 재앙을 야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어때? CO2 배출 안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수소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수소는 공장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공장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사용하려면 제조 비용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대폭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후재앙 피하다가 경제 대재앙 만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기후재앙으로 죽을 사람보다 경제 대재앙으로 죽을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구세주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땅 속에서 천연가스 캐내듯이 이제는 천연 수소를 캐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매우 저렴하게 원하는 만큼 캐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경제 실현 가능하게 됐다 이겁니다. 앞으로의 수소경제 에너지 가격은 지금 이 탄소경제 에너지 가격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비싸서 불가능했던 수소경제가 이제는 저렴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의 탄소 중립 정책, 탈탄소 전략은 이거는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에너지 대혁명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 천연수소는 the great game change다 이렇게 제가 그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천연수소 시장 규모 가령 지금 한 1달러라고 치죠. 지금 뭐 제대로 시장이 형성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령 1달러인데 요게 6년 후 대략 750억 달러까지 이제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수소 시장의 절반 규모로 성장하는 이 대혁명이 만약에 진행이 되는 경우에 그러면은 수많은 기업들이 우수수 망하겠죠. 또 그 대신에 수많은 기업들이 성장 가도를 달릴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투자의 황금 시대에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잘못하면 폭탄 지뢰 터져서 죽는 것이고요. 잘하면은 이제 또 황금을 캐는 것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 천연수소 이 수소경제 시대에 망할 기업들, 흥할 기업들 이 정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살생부입니다. 살생부 히트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히트리스트, 살생부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에 투자하면은 결국 지뢰 밟게 됩니다. 그래서 지뢰 터져서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생부, 히트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가차없이 투자 철수해야 한다. 즉 팔아치워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어떤 키워드 넣고 검색을 한번 쭉 해봤더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우수수 이제 수북하게 리스트업이 쫙 되는데 저 가만히 보니까 저기 나오는 것들 전부 살생부 윗자리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겁나는 말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차곡차곡 망할 게 뭐겠습니까? 수소 만드는 기업입니다. 만드는 수소는 안 된다고요. 값싼 그 천연수소가 땅 속에서 캐내갖고 이제 대량으로 공급되는데 지금처럼 공장에서 만드는 수소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경쟁에서 가장 먼저 도태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 하여튼 색깔 있는 수소는 차곡차곡 순서대로 모조리 폭삭 망할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서부터요 공장에서 만드는 수소로는 수소경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마 저의 분석이 매우 적절했다고 저는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는 천연수소로 수소경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암모니아 이야기 이거 중요합니다. 기존의 탈탄소 전략 전면 수정 필요하다 이런 주제와 직접 관련되는 사례입니다. 사례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식물은 공기 중의 CO2 흡수해서 탄소를 얻고요. 물을 광분해해서 수소 얻죠. 이거 광합성 아닙니까? 그래서 CHO, 탄소, 수소, 산소죠. CHO. 요걸 주물럭 해서 포도당 C6H12O6 이거 만들죠. 포도당 만듭니다. 여기에 질소 N 더해서 아미노산 만들고요. 그래서 또 주물럭 하면 단백질도 챙기고요. 지방도 챙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동물은 어떤가? 동물은 식물이 만든 포도당, 단백질, 지방, 음식으로 먹어서 이제 신나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CHO 요거 얻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질소 N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공기 중에는 산소의 4배로 엄청 많은 질소가 지금 풍부합니다. 산소보다도 질소가 4배나 더 많죠, 공기 중에는. 근데 이거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번개가 치면 공기 중의 질소가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공중 질소 고정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또는 땅 속에 박테리아 도움을 얻어서 이제 식물이 질소를 흡수하죠. 뿌리 혹 박테리아 가령 이런 게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질소가 부족하면은 식물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그러면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한 양식이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양식이 줄어든다. 그러면 인간은 양식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 이겁니다. 반도체 만들 시간도 없다고요. 먹는 것부터 먼저 만들어야 하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비료가 발명된 거 아닙니까? 질소 공급해 주는 것이 안고입니다. 그런데 오줌의 안고가 바로 암모니아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하는 전제, 그게 바로 비료 산업이라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식량 정산이 되어서 식량 가격이 매우 저렴하게 충분하게 남을 만큼 이렇게 공급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2차 산업, 3차 산업 흥청망청하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암모니아 가장 큰 용도가 바로 비료 산업의 원료입니다. 요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다른 고부가가치 물건 만드는 원료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그런데 암모니아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거는 멍청한 짓이다. 에너지원으로는 암모니아는 열등제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런 영상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천연 암모니아 원천은 천연 암모니아 공장에서 만드는 거 말고요. 천연 암모니아 원천이 뭡니까? 동물의 배설물이죠. 오줌하고 똥입니다. 오줌 똥. 그래서 과거에는 말이죠. 이게 오줌 똥이 매우 소중한 자원이니까 이걸 함부로 버리질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통시라고 하죠. 통시. 이 경상도 사투리인데, 서울에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시. 땅에다가 구덩이 크게 파서요. 거기다가 이제 똥 오줌을 볼일 보아서 저장하는 거 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통시. 저장은. 그래서 이걸 경작제 그림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손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이쁜 새색시, 새댁이라 하죠. 새댁들도 항아리에 똥을 퍼담아서는 머리에 이고 경작제 갖고 와서 뿌리고, 이게 매우 중요한 생산 활동이었다는 거죠. 천연 암모니아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해서, 그래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 기술이 개발된 거 한 100여 년 전이잖아요. 독일의 하브 보시법, 이거 하브하고 보시 두 사람이 특허낸 거 하브 보시법, 이게 아직도 전 세계 표준 기술이죠. 이거 고온 고압에서 질소 1개하고 수소 3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암모니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갖고 비료를 만들게 된다. 비료 만드는 중간 원료로서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암모니아 만들기 위해서 수소 만든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수소를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맞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요 부가가치 사슬을 천연가스, 수소, 암모니아, 비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나 수소, 암모니아는 전부 그 다음 제품 만드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와 돈을 투입해서 만드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에다가 수소 제조 비용 더하면 수소 가격이 되고요. 수소 가격에다가 암모니아 제조 비용 더하면 이제 암모니아 가격이 되고요. 암모니아 가격에다가 비료 제조 비용 더하면 비료 가격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즉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조 비용의 일부가 바로 투입되는 에너지 비용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투입해서 메탄가스로 수소 만든 다음에 이 수소를 암모니아 제조 원료가 아니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완전히 넌센스잖아요. 꼴통이죠. 이 구제불능 멍청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던 그런 분석이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이런 거 공장에서 만드는, 에너지를 투입해서 공장에서 만드는 이런 것을
에너지원으로 추진 동력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이건 미친 짓인데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메탄올 추진, 암모니아 추진 이런 미친 짓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수소 추진하면 되잖아요. 수소 추진. 예. 예? 수소 만드는데 에너지 투입할 필요 없으니까 천연 수소가 대량 공급되면 그것도 훨씬 더 싼데 수소 추진 선박하면 되잖아. 예. 그래서 암모니아, 메탄올 이런 가격도 하락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수소 연료전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제 전기 얻는다는 것인데 저는 이 기술이 지구에서는 완전히 필요도 없는 멍청한 열등 기술이다. 저런 거 하는 거는 그 멍청한 짓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비교적 일찍 간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상 올린 게 많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관심도 없어서 최근은 그 수소 연료전지 영상 올리지도 않습니다. 예. 없어질 기술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투입해서 수소 만들고 수소로 전기 만들어서 전기 에너지 이용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아니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 변환 단계를 2번이나 거치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꼴통짓이다 이겁니다. 예. 천연 수소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 없는 기술이라고 봅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 엔진 이거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수소 엔진. 수소를 직접 연소하는 내연기관입니다. 이걸 HICE라고 할 수 있는데 H 하이드로젠, I 인터널 컴바스천 엔진. 그러니까 그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을 인터널 컴바스천 엔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수소하고 합쳐서 HICE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연료전지보다 더 효율이 높고요. 내구성도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소 엔진에 비해서 연료전지는 열등 기술 아니냐. 그러면 이제 열등제는 퇴출되는 게 그 시장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료전지 기반의 모든 제품 원칙적으로 싹 사라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일단 그거 보겠습니다. 연료전지 수소차, 수소 열차, 수소 트럭 모두 열등제라는 거죠. 열등 기술을 이용했으니까. 그래서 전기 필요하면은 수소 발전을 하면 되지. 연료전지 발전 이건 멍청한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요. 자동차 움직이려면 연료전지보다는 수소 엔진이 더 효율적이다 이겁니다. 전기는 2차 에너지이기 때문에 모든 1차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연료전지 기술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라는 것은 천연 수소가 충분히 값싸게 공급된다 하더라도 연료전지 기술은 필요 없는 열등 기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연료전지 기반의 국내 기업들 코스피, 코스닥에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저는 모조리 구조조정 불가피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연료전지 분야 투자한 거 일단 날린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다만 이제 특수한 경우에 가령 소음이 없거나 이런 현저히 적은 그런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 매우 제한적인 시장은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수소 엔진의 어떤 소음이 문제된다면은 소음 차단하는 기술 개발하면 또 됩니다. 예, 그렇고 이제 또 사진 한번 보시죠. 한때 대단한 인기를 모았던 그 선구자 아닙니까? 클라이맥스의 DAC 기술, 다이렉트 에어 캡처 기술. 예.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이디어가. 근데 저도 처음에는 저 기술 처음 볼 때는 상당히 이제 매력이 가죠. 매력적이죠. 공기 중에서 CO2를 포집한다니까. 예. 근데 추가로 좀 자세히 검토한 결과는 저거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었고요. 까고 보니까 새로운 독창적 기술도 없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공기 중에 CO2 농도가 해수 바닷물보다 훨씬 현저히 낮기 때문에 차라리 다이렉트 에어 캡처 DAC보다는 다이렉트 오션 캡처 해수에서 직접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DOC 기술이 훨씬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영상도 지금 몇 개 올린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천연 수소 사용이 증가하면은 그만큼 CO2 배출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에너지라는 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천연 수소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화석연료 사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CO2 배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DAC 기술의 필요성은 확 감소할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저 기술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 더욱 부각될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저거 퇴출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 엔진차가 휘발유차를 대체하면서 번성할 가능성, 저는 이건 매우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수소 엔진차는 CO2 배출이 아예 없죠. 예, H2O, 즉 물이 배출될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온 고압 엔진 룸에다가 수소를 직분사해서 연소하는 것이 이 특징이니까, 그러면 엔진 룸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잖아요. 예, 공기라는 게 뭡니까? 질소 4개 대 산소 1개 비율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온, 상압, 즉 우리의 이런 공기, 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공기에서는 공기 중의 질소 분자, 산소 분자는 따로 놀죠. 서로 씀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예?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온, 고압에서 질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는 질소 원자, 산소 원자 이렇게 쪼개지고 썸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NOx라고 질소 산화물이 생기죠. NOx, X가 이제 소문자로 해서 숫자를 나타냅니다. 질소 한 개와 결합하는 산소의 개수, 이렇게 이걸 의미해서 NOx, 가령 1산화질소, 2산화질소, 3산화질소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이거 본질은 유독 오염물질입니다. 예, 요게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기름차 엔진과 완전 동일하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거하는 기존의 상용화된 기술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적용하면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제거 가능하다.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수소 엔진차. 그다음에 이제 내구성 이런 것들은 다 완벽하게 거의 한 200년 가량 지금 검증된 기술이잖아요. 이게 훨씬 더 낫잖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 엔진차가 대세를 이루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전기차 더욱 필요 없게 되겠죠. 예. 예? 결국 사라지지 않겠나? 예? 전기차 사라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 친환경 아니고요. 환경 파괴하는 것이고, 사실상 운행 중에도 CO2 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겁니다. 평가.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배터리 수명 문제가 있고요. 또 급격한 성능 저하 문제가 있고요.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단기에는 이제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에 해결 가능하다면 벌써 해결됐을 겁니다. 예, 단기에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미 전기차 수요, 그래서 지금 급감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LIB, 리튬이온 배터리 2차 전지 지금 공급 과잉 우려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잘 나가던 주식 추가로 더 박살 나야 된다고. 예.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거 팔아치워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화두가 이거 아닙니까? 테슬라 저거 어째 될 건가 이거 아닙니까? 테슬라 저거 왜 되나 이겁니다. 지난 영상에서요, 테슬라가 분기 매출 역사적 고점 찍은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분석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앞으로 매출 급감할 가능성을 요걸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거 이미 테슬라는 생산 줄이고 가격 내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후 분기 실적에서 매출 더욱 폭삭폭삭 쪼그라들지 않겠습니까? 생산 Q 줄이고 가격 P 내리면 매출은 P 곱하기 Q니까 곱의 법칙으로, 다시 말하면 기하급수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는 어째 되겠습니까? 네, 반에 반토막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구조조정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이겁니다. 아닙니까? 네, 이렇게 봐야죠. 비즈니스 모델을 전기차에서 가령 수소 엔진차로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전기차 퇴출되는 것과 동시에 테슬라도 사라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대혁명 아닙니까? 사라지기 싫으면 구조조정 해라 이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동안 테슬라가 저 허접한 물건 오지게 비싸게 팔았잖아. 돈은 많이 지금 챙겨놨잖아. 그냥 구조조정만 잘하면 회사는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테슬라가 세계 시장에 바가지 온팍 씌웠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그동안 쓰레기 비싸게 샀다가 불에 타 죽은 사람들만 아마 가장 불쌍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예. 하여튼 이 천년 수소 시대에 죽을 놈, 흥할 놈, 비실거릴 놈 찾기 놀이 계속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